해서 우리가 투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 박원순의 사기극이 다 드러나가지고 땅 주고 500억을 주겠다. 사실은 500억 가지도 안 돼요. 건축하려면 이 1000억도 더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도 이제 떠드니까 내가 500억으로 합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JTBC는 뭐라고 방송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강훈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 뺏었다. 자, JTBC, 이게 JTBC뿐만이 아니야. MBC도 그렇게 하고 이 언론들은요. 그 왜 저럴까? 저거 전부 북한의 짓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그 그러니까 민노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이거든요. 언론 노조 상부 그러니까 지침을 낸 조직국장한테 북한이 직접적으로 내린 지령문 중에 하나가 정광훈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령이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동안 사실상 이들이 왜 일률적으로 정광훈 목사님께 대하여 저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는가, 그리고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배우는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더니 500억 합의했더니 정강훈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이렇게 JTBC가 계속 희덕거리면서 그것도 보면 지들끼리 막 낄낄대면서요. 나를 아직 그냥 저 인간이 아닌 걸로 몰고 가는 거야. 이게 언론입니까? 내 한마디 욕을 또 더 하고. 제가 대신할게요. 그래. JTBC. 야, 죽여버려. 야,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내가 욕이 자꾸 느는 거야, 이 개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중간에 또 다 건너뛰고, 오늘 아침에 JTBC에서 나를 또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해서, 뭐 돈을 500을 뺏었다 하기에 내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예. 안 나가고 우리 교회 자리가 제일 좋아요. 난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반대로 해요. 뭐냐면 돈 500억 받고 왜 안 나가? 500억 받고 왜 안 나가? 아니 저게 언론입니까? 저게 인간들입니까? 저게 도대체가 그래서 이건 JTBC뿐이 아니라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하여튼 지난 20년 동안에 저 방송이 한 제1주제가 뭐냐 또 특별히 같은 기독교인데도 CBS 로컬뉴스 쟤들의 제1주제 방송이 정강훈 죽이랍니다. 근데 내가 죽었나고요?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언론 저거요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저 언론 저거 전부 사기야 사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기자회견 한 것도 1시간 했거든요. 거기 1시간 안에는 뭐 이승만의 건국정신에다가 쭉 내가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도 보도 안 하고 내가 국민의힘 정당을 통제하겠다. 요것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떠들었어. 일주일 내내. 이게 언론입니까? 도대체 이게 언론이냐고요. 그게 도대체. 목사님 그 워딩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사실 도덕적 통제는 필요하거든요. 제재를 받아야 될 놈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또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정당이 저게 정과자 정당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자기 당의 대통령, 현역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켰거든. 맞아요. 지들 당이.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을 깜빵 보냈는데 했거든. 그 다음에 검수완박 같은 거 하나도 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뭐냐. 종교인이 통제해야겠다는 거야. 사사건건 통제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 하는데 뭐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동의를 한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을 그래도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한국교회까지도 대표하는 정당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교인이 그러면 통제해야지. 그럼 안 합니까? 통제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 다 장악됐고, 그럼 보세요. 정치,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돈, 전체 장악 다 됐고, 언론까지 장악 다 됐으니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일은 집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화문 운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생존을 걸고 강화문 운동을 5년 동안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그 결과에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5년 연기됐다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다 산 게 아니라 아직도 5년 연기됐단 말이에요. 5년 연기됐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정치하는 걸 보니까 불안해요. 다시 뺏길 가능성이 많아. 지지율도 이전 20%대로 어제부로 30에서 20%대로 내려갔고, 저러니 도대체 그 부산에 있는 장제원 의원 뭐 합니까? 똑바로 좀 해봐요. 아이, 근데 정광훈을 욕하지 말고, 부산의 장제원 씨, 정광훈 욕하지 말고 지지율이나 좀 올리라고, 국민의힘 정당에. 세상에 말이야. 그렇게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야, 한미일 동맹 그거 완성해놓고 왔는데도 이걸 말이야 제대로 말이야 당에서 대치도 못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 김대중이가 한 일을, 노무현이가 전진시킨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성하고 왔는데, 이런 걸 홍보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방송에서 제압도 못하고, 여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패널들요, 당신 다 그만둬. 나는 어차피 미움받은 거네. 모든 사람한테 나 미움 다 받을 거야. 그걸 패널이라고 하고 앉아서 말이야, 꼭 양비론을 하고 앉았고, 그 말도 맞지만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그래 뭐 국민의힘 정당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혼내키는 맛이요. 그게 우파 패널입니까 그게? 내가 또 욕이 나간다니까 또 욕이 나가요. 내가 욕 안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한테 내가 욕을 해야 돼요. 당신들은. 그걸 패널이라고 하고 앉았어? 나가지 마. 내가 나갈 테니까 앞으로 패널. 여기는 박사님들이 나갈 테니까. 그 중요한 말이야. 공중파 종편의 패널로 나가가지고 말이야, 양비론으로 말이야, 뭐 중도 입장에서 나갈 것 같으면 뭐라로 나가? 응? 연구도 안 하고, 그리고 말하는 또 재주도 없어. 없는 것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꼭 좌파 애들 패널들한테 개떡이나 돼가지고 나오고 말이야. 옛날에 이충훈 박사님도 그 종편에 많이 나가셨죠. 네. 이충훈 박사님 나가면 객소리 못하잖아요. 반대 사람들이, 예? 반대 사람들이 말이야.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거야. 지금 공간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응? 참 정말 기가 막혀. 여기 방송 떠올랐어요. 정강훈 목사 팬티 발언 진상조사 보고서. 이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저 판결문도 있는데, 판결문, 이거 말고 판결문도 있다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20년 동안에 나같이 욕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뭐 설교하다가도 내가 조금 무슨 지들이 이해 안 되는, 아니 기독교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지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면요 무조건 가지고 막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막 공격을 해요. 정신들 나간 놈들 같이 말이야. 이거는 당신들은, 일반 기자들은요, 최소한 한국의 4대 신학교 나오지 않은 사람, 종신, 그 다음에 장신, 감리교 신학, 성교 신학, 뭐 침례 신학, 이런 신학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 담당 기자하면 안 돼. 주력 언론에서 KBS, MBC, SBS, 조중동, 종편 기자 중에 신학대학계 MDB 안 나온 사람들은 절대 종교 담당 기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또 범죄 집단이 돼버려. 간섭 안 해도 될 일들을 말이야, 목사 설교를 사사건건 말이야, 다 공격하고 말이야.
내가 당신들의 입에 맞게 설교를 하겠어? 응? 하겠냐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범이 북한입니다. 북한이라서 제가 이제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하는 취지에서 내가 강렬한 욕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욕은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김정은, 북한의 노동당 정권, 불법 정권. 두 번째, 그 밑에 하수인 주사파. 문재인 내가 욕해. 그 다음에 또 이어받은 이재명, 그건 내 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언론이면 언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앞으로도 계속 욕할 거니까 날 보고 욕한다 소리 하지 마요. 당신들은 욕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일본을 욕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이 종편비라도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욕했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을 욕하니까 좋아가지고 저들이. 예? 그 다음 내가 미국을 또 한번 욕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내가 왜 욕했냐. 이거 내가 미국 처음 갈 때 1980년도 초에 미국 처음 가는데 미국에서 부흥회 포스터 다 붙여놨거든요. 오렌지 카운에서. 그 부흥회 초청이 왔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자 받아야 되니까 비자 신청했더니 4번이나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발로 차버렸어. 야, 잘 먹고 잘 살. 나 미국 영원히 안 가. 내 이 말을 한번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미국이 나쁜 자식들 말이야. 미국 놈들 말이야. 왜 목사가 말이야 거기 붕해도 못 가게 하고 만들어야 했더니 하나도 이 좌파 애들이 나한테 욕했다 소리 안 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감 잡았어요. 내가 욕을 해보면 저것이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겠구나. 이게 딱 정해졌어요 지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종북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딱 정해졌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정권, 그 하수인 문재인, 그 다음에 주사파, 그 다음에 주사파를 편드는 대한민국의 세력들, 뭐 정치면 정치 다 좋아요. 그 놈들은 욕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돼. 당신들이. 내 종교인 통전 받았다고 했더니 또 그냥 막 난리를 떠들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홍준표 시장님 공부 좀 하시오. 뭐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해? 책에 한 이충근 박사님. 미국의 그 공화당 또 민주당 그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은 상원의원, 병신도 하원의원. 지금도 미국에는 정당별로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주말마다 이제 자기 고향을 가면은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선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미국의 그 제프리 로버트라는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거의 주 담당 목사 비슷한 분이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국회의원 출마를 강력하게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왜 그 목사님, 그리고 지금 허커비 목사라는 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목사님들이 자주 출연하고 또 국회의원 중에서는 목사님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정치를 하냐 그러는데 그 정교분리라는 원칙은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듣고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누가 중진 의원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뭘 안다고 떠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데 왜 정강훈 목사가 자꾸 간섭하냐 그러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정교 분리의 토마스 제퍼슨 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존 칼빈 목사님, 존 칼빈 신학자가 왜 제네바 시장을 왜 합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최고의 신학자가 화란의 총리를 18년을 했어요. 18년. 그 다음에 덴마크의 영웅 장시자 그룬뚜비 달가스. 그게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그게 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났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을 보세요. 일본에 보면 정당 중에 공명당이라고 있어요. 공명당. 공명당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 공명당 때문에 그 소수 정당이지만 공명당 때문에 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민당이 일본을요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명당이 옆에서 자꾸. 근데 그 공명당이 종교당이에요. 그렇죠. 남녀학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도 저 한참 모르는 거예요. 저거 도대체가. 목사님 독일이나 우리나라 유럽에 그 정치학 책을 찍으면은 네. 1000권을 팔면은 성공했다고 그런답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인데 1000권 팔면은 그리고 독일은 주력 정당이 기독교 정당이잖아요, 목사님. 기민당, 예. 기독교 민주당, 예. 그다음에 기사당, 기사당 있죠. 예.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사회당. 정당 이름 자체가 기독교 당인데 무슨 놈의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야, 이 무식 요건 안 하고 무식한 위대하신 분들이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목사님,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요, 보수주의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하려는데 이걸 발제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자기 정당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걸 발제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당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니까 무식한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서 어느 이상 통과 안 되면 출마 자체를 그만둬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요. 일반 평범한 국회의원이 헛소리하면 그거 해도 안 되지만은 최고위원급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헛소리하는 거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또 헛소리 할 거예요. 또 최고위원이라 봐야 제가 볼 때 목사님 다 쫄병급이에요. 졸본급에.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여당 보면 대장은 대통령이죠. 이번에 김기현은 군단장급이에요. 그럼 그 옆에 사단장들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데 군단장 하나 있고 다 쫄병이에요. 그래서 보면 2등병이 1등병 돼가지고 폼 잡는 꼴이에요, 다들. 네. 다 쫄병들이라니까, 목사님. 자,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투표 한번 하는데 우리 시청자 투표 한번 하는데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를 퇴출시키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 강화문 시민단체를 쫓아내고 또 우리 기독교 세력을 쫓아내면 우리는 바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낸다. 우리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는 대항해서 지켜낸다. 찬성하는 사람 1번. 그래도 목사님 그건 하면 안 됩니다. 2번. 자, 우리 새로운 정당 광화문 정당 만들어서 기독교 정당과 광화문 정당을 우리가 합동해서 이건 반드시 한다. 1번. 단어가 좀. 자, 국민의힘 정당 관계들 보고 계시나요? 더 이상 정강훈 목사한테 자꾸 욕하지 마요. 그래도 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당 우리가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 안 하면 좌파하고 주사파들이 저당 이 교수님이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쟤들이 자꾸 욕한다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불교패도 제 사람들은 못 나가. 이게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보세요. 가정 상담을 수도 없이 하는 게 이게 직업적으로 가정 상담하는 게 전문가가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가요 밤새도록 나를 때렸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때려서 이 새끼가 이 자식이 어디 여자를 때릴 데 없어 때려 나쁜 놈 새끼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끝에 가서 눈물을 거두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아빠 욕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아빠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요, 내가 이혼하라 그랬어. 내 그 새끼하고 살지 마, 이혼하라. 그 한두 번 더 10년째 줄고 펴고 여기 막 멍이 들어서 오니까 이건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야 살지 마. 내가 빵 따로 얻을 테니까 이혼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자기 남편한테 일렀어. 정강훈 목사님한테 갔더니 이혼하라 그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나한테 칼 들고 왔어요. 이혼하라 그랬다고. 그런 걸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 못 믿어. 여자들 믿을 수가 없어. 이도 교수님 있고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 왜 갑자기 더 저를? 다 100%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 정당에서 우리를 내치면 우리는 강화문 애국 정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운다. 필요 없다. 국민의힘 정당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의 단독길로 가고 우리는 200석을 반드시 국민의힘 정당 없어도 우리 200석 만들 수 있어. 필요 없어. 그래. 한번 저 총선 올 때 우리가 새로 만든 정당의 후보하고 국민의힘 정당 후보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누가 이기는가. 우리 박사님들을 다 출마시켜가지고 지역구에 출마시켜 한번 해보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강한 강남구부터 한번 해보자. 강남구에서 다 봐요. 다 지금 1번 지금 다 1번 올라오잖아요. 다 봐요. 230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그런데도 말이야 저 사람들이 뭐 정강훈을 내쳐야 된다고 내쫓아야 된다고 떠들고 난리야. 당신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도 안 돼. 그랬더니 뭐 일반 MBC 뭐 거기서 보니까요 어제도 막 당신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도 안 돼서 이 말 가지고요 정강훈이가 오만하다 교만하다 뭐 아니 사실은 사실 일반 언론들 당신들 아무리 헛소리 해봤자 진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진실이. 자 그다음에 국민투표 다시 한번 해봐요. 저 세상 언론들 하도 저 계절을 떠니까 자 보세요. 내가 또 계절이라는 말 욕 한마디 했습니다. 네, 계절 떠니까 한번 해보세요. 강화문 정당이 강화문 우리 애국 운동을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가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장항훈 우리 국민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운동한 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 2번 이건 헷갈리게 하려고 2번입니다. 아니다. 강화문 운동을 해든 안 해든 정권 교체는 될 수 있었다. 1번. 될 수 있었다. 1번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 수 있었다. 되게 돼 있었다. 그래요. 아니다. 이야 보세요.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봐요. 이거 다 2번이잖아요. 다 2번이잖아. 참 제가 그 유튜브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 이봉규 TV에 갔더니 이봉규 TV에서 10만 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총선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찍어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한동훈이가 나왔어. 두 번째가 정광훈 나왔어. 정광훈 나왔어요. 그다음에 신의 한수에서도 똑같이 10만 명 대상. 우리도 그 시스템 좀 도입해봐. 그 방송할 때만 이거 여론조사 하는 거 말고, 2, 3일 동안 계속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가서 좀 배워봐. 우리 방송실 좀 배워와서 2, 3일 동안을 10만 명을 투표를 했어요. 10만 명이면 10만 명이면 어느 정도 표본이 크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면 신의 한수하고 거기하고 두 개 합치면 20만. 20만에서 가장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는 저 영향력 미친 사람이 1번은 한동훈, 2번 정강훈으로 나온 거야. 신의 한수에서도요. 예, 신의 한수. 신의 한수는 25% 나왔어요, 제가. 무슨 제 이름은 없었죠? 아니요, 이름 한번 넣어드릴게요. 우리 넣어드릴게요. 도대체 말이야. 근데 김기현 대표는요 6%밖에 안 돼요. 6%. 이준석 1%.
정강훈 19%, 한동훈 69%, 홍준표는요 3%예요. 많이 나왔는데요. 홍준표 3%. 실력에 비해서 많이 나왔어요. 예. 아니 그런데 뭔 놈의 국민의힘 정당이 말이야 정강훈 도움 필요 없다고 떠드냐고. 좋아요. 그래도 필요 없다고 내치면 우리는 단독 정당 만들어서 갈 테니까 가도 우리는 200석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200석 만들어서 자유통일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뭔 윤석열 대통령을 뭘 지키기는 당신들의 실력으로 지켰으면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떨어지냐? 어? 그걸 당신들이 정치라고 하고 앉았어? 또 욕이 나오려 그래. 그걸 밥만 먹고 하는 게 정치인데 그걸 정치라고 한적하고 앉았냐고. 자기의 이거는 이미 벌써 탄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전부 국민의힘 정당 밑에 정치인들이 우파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근데 어떤 놈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정강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참. 정말 나는 이 정신들 나가지고. 인과관계가 없는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아유, 참. 정강훈 때문에요 30%대라도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거꾸로. 통상적으로 보면요, 목사님, 그 윤석열 정부나 그 국민의힘 정당이 좌파랑 싸울 때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좌파랑 싸우지 않고 내분에 빠졌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올라갔을 때를 보면 민노총하고 싸웠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간첩 잡았어. 예, 간접 잡아서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저들이 총구를 좌파나 민노총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저들이 지금 온갖 악행들 더러운 입법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철저히 못 싸우고 지금 엉뚱하게 우리 우파 내부로 공격을 화살 돌리고 있으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 작년 1년간 그 추적해 본 결과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공부를 왜 안 하냐면 나만큼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인수위 시절 때 대통령 인수위 시절 때 내가 이미 인수위 팀들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대통령 취임식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나는 그때도 이미 벌써 간섭했어요. 왜? 뻔하니까 저 사람들 하는 일이. 왜냐하면 인수위가 구성되는 걸 보니까 다 친이계가 거의 90% 들어갔어요. 장제원부터 비롯해서 권성동부터 비롯해서 전부 이명박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실력을 내 눈에 벌써 난 한눈에 보였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잘 들어라. 뭘 했냐?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기록을 세운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38%인가의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6개월 후에 93%가 됐어요. 지지율이. 이게 이 기록입니다. 기록. 94%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첫째,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군사 문화에 시달렸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은근한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후회하지만 또 해보니까 군사 문화가 지배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제일 1년에 7% 10% 됐잖아요. 잘 됐었죠. 국가에 혼란도 없고 또 북한에 장난도 없었고 그 증명이 됐는데 그러나 그때는 국민들이 에이 군사 문화가 지배한다 해가지고 이걸 감각의 정치요 냄새의 정치인 천재가 이 김영삼은 감각의 정치의 천재인데 알은 거야. 알아서 딱 그냥 하나에 척게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구속시켜버려. 구속시켜가지고 비자금 2천억씩 가지고 있는 걸 다 까발려가지고 저것들은 인간이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비자금을 까발려서. 그 다음에 뭐 금융실명제하고 이래서 93%가 됐거든요. 난 이걸 그대로 대입하라는 거야.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뭘로?
여적죄, 이적죄. 아니 내가 저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재판 받다가 왜 간첩이라고 그랬게? USB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은요, 저거는 바로 저건 처형해야 돼요. 저거는요 간첩입니다, 간첩. 이걸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한테 돈 갖다는 거 있죠. 뭐 제주도 갈 때 비행기에서 감귤 박스 안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성남공항에서 빈 비행기를 타고 정말 3천만 불이 있었는지, 그거 외에도 또 이재명이 지금 북한한테 돈 갖다는 거 드러났잖아요. 쌍방울 통하여.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리라는 거야. 정말 까발려서, 이야, 그동안 저놈들이 사기를 쳤네. 국가를 없애려고 했네. 저놈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네. 이 범죄 행위를 극렬하게 대비를 시키면요, 지금 그 윤석열 지지율이 90% 갔습니다. 올라갑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말이야 버벅거리고, 지금 저 이재명 수사만 계속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저거 무슨 수사가 왜 필요해요? 저거 완전히 체포해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가 없고, 그나마 볼 때에 김대중, 김영삼 이후에는 정치가 거의 없게 보이는데, 이래서 지금 비참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좌파 애들은 있단 말이야. 기가 막힌단 말이야, 좌파 애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대로 뒀다가는 200석, 마지막 결론이 이제 200석인데, 200석을 안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200석 안 되면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도 없고, 200석 안 돼버리면 또 재탄핵될 텐데, 재탄핵되면 저쪽 애들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또 나를 네 번째 감방에다 집어넣겠지, 저쪽 애들이. 난 이제 감방 안 가려고요. 그래서 난 미국으로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김학선 교수님, 미국에 도망갈 뭐 돈 좀 마련해놨나요? 아니 저는 우리 보통사람들 보면 미국에 그 친인척들이 보통 한두 분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있어요. 예. 우리 저 이충현 박사님 따님이 둘이나 있잖아요, 미국에. 미국의 시민권자들. 예. 근데 저는 미국에 친인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도 교수님,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 비행기값도 없어요. 전 여기서 죽어야죠. 그러면 200석 만들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뭐 혹시 목사님 또 뭐 실패하면 대신 감옥 갈 땐 저보고 가라 그러십시오. 그래. 혹시 실패하면 그 말은 안 돼요. 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우리 이동호 총장은 저 목사님 내년에 서대문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상호하고 붙어야지니까 반드시 이게 돼, 반드시. 자, 맞잖아요. 그 다음에 황경성, 미국에 아는 사람, 아들 있잖아요. 아들. 그럼 그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겠네. 대한민국 지켜야죠. 아니, 망해도 괜찮지, 뭐. 아들, 가서, 거기 아이고, 가서. 그런데 정말 저는 뭐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참 그 미국을,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친하려고 야단을 지기고, 그렇지.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전부 잘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미국에다가 그 상처를 주고, 그 제 친구 미국 장성들도 그 한국 국민들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국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옛날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우리 조금 국민들이 정말 이런 계몽운동을 통해서 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좀 대비하고 우선순위를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물론 미국 지난 정권 때 제가 아는 식자들 인텔리 계층에서 이민을 준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지금까지 이민처럼 뭐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좋은 데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떠야겠다고 네. 동남아 쪽으로. 예. 그래서 정말 실제로 또 같은 기간에 이민 간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사실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지켜내야 됩니다. 자. 아니 참 인간성들이 사악해요, 사악해. 왜냐하면은 지금 저 특검 법안을 지금 제출한 것 중에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가 그래 좀 무슨 뭐 주식 투자해서 그래 좀 허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다 끝나고 나면 안 됩니까? 현역 대통령 영부인을 특검을 하겠다. 이게 나약한 여자한테. 목사님 그게 이 주식 투자가요. 네. 이미 문재인 때 네. 싹 다 조사했습니다. 아, 조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2년 동안 했어. 그럼요. 그 문재인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눈에 가시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가 임명했는데 자기들 맞서니까 그 당시 문재인이가 좀 털었겠어요? 참. 그런데도 왜 그런데 안 나왔는데 지금 다시 뭐 저걸 하자고. 하여튼 저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뭐 청담동 술집이 근거 없다고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고 믿고. 저거 이제 전부 선거용으로 하는 거. 그렇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아유. 여기 지금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200석 안 되면 유관순이 되겠습니다. 난 도망가지 않고 한국에서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나는 200석 안 되면 한국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순교를 미리 하자고요. 미리 하는 순교가 뭐냐. 우리가 자유마을을 확대해서 자유마을 한 마을당 5,000명씩 서명 받으면 돼요. 그것도 말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좋아요? 왜 그 좋아요?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주한미군 찬성이요? 여기 서명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었더니 누가 이 멀쩡한 대낮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을 당신들 뭐하는데 이런 조사하고 있어? 막 거꾸로 하도 예,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그 당연한 말을 뭐 주한미군 철수 그걸 왜 물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맥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다시 프랭카드 또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프랭카드를 달라 그러는 거야. 가끔 가다가 이 설문조사해 보면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서 우파 사람이 그러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를 왜 하기는 말짱하고 가만히 있는 주한미군한테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프랭카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저 보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대통일. 저거요, 저게 국민의 절반이 저기 속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200석 안 되면 나는 유관순처럼 죽어야 된다.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200석 안 되면 난 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1번. 도망 안 가고 나는 한국에서 난 순교하리라. 2번. 자, 200석 안 되면 난 순교하리라. 순교하리가 2번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간다. 도망간다가 1번입니다. 시작입니다. 1번도 있는데 도망가서 조금 이따. 현실주의자들. 자, 다 2번이야. 다 2번. 이야, 하여튼 간에, 참, 자, 됐습니다. 그러면 2번이면, 그럼 어차피 그러면 순교한다는 얘기죠? 순교한다는 얘기면, 순교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순교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루에 10명씩 서명을 받으라고요. 그거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하루에 10명씩. 난 12를 좋아하니까 12명씩. 하루에 12명씩 서명 받는 운동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여름 휴가 전까지. 여름 휴가 전까지 하루에 12명씩 서명 받는 운동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저 지금도 뭐 바깥에서 저거 서명 운동하는 거 막 파라솔 놓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국이 뭐 불불 끄는데,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라솔이 나가 있는 것이 약 한 18,000개가 나가 있습니다. 전국에 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파라솔을 36,00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유마을 3,600개당 10개씩이거든요. 한 마을당 10개씩 파라솔을 치면 이거는 아마 뭐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인데, 그때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도 이제 파라솔 밑에 가서 또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또 해야죠. 예. 그래서 파라솔이 없는 마을 한 마을당 10개씩을 공급을 하니까 3,506개 마을당 10개씩을 공급하니까, 또 파라솔을 미리 받아 가지고 가서 한 번도 안 써먹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파라솔 가지고 가서 써먹은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비싼 걸 또 팔아먹었대. 또 여기서 준 거를. 아이, 나 참 속 뒤집어져. 내 외국 운동 하려니까. 앞으로 전수조사에서 파라솔 팔아먹은 사람들은 내가 구속시키겠어. 그러지 마시고 3,506개 동네별로 10개씩 파라솔을 공급할 테니까 없는 동네는 빨리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버스 정거장, 그다음에 시장터, 은행 앞에 전부 파라솔을 다 쳐놓을 수 있도록, 전국에 다 쳐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36,000개 뒤에는 저 지금 프랭카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문장이, 그 문장을 꼭 뒤에다 쳐놓고 그런 36,000개의 프랭카드를 달 겁니다. 달아놓고, 왜 안 그러면요, 선거 해봤자 이건 사기야, 사기. 무효라고. 모르고 선거를 하는데 말이지, 선거가 하면 뭐 하겠어요. 이 선거의 본질을 알아야지, 본질을. 과연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갈 것이냐? 이 선거 아니다. 자유통일, 그 다음에 성장, 경제성장 25% 해서 그 다음에 G2 국가로 갈 것인가? 이거를 놓고 극과 극으로 선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쪽 더불어민주당한테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다시는 우리는 이 짓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다시는 우리는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우리는 이거 정책 취소합니다.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무슨 놈의 정당이 저런 범죄 짓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또 오늘 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또 이동호 교수님부터 말씀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해요? 12시 끝나니까. 그래 맞아요. 저도 화장실 갔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상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운동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주사파들의 분열 공작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분열 공작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애국운동의 진심들을 그들 또한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보수가 제대로 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편을 흉보는 게 또는 공격하는 게 썩 내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옳은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이요, 국회의원들 사상과 신념이 분명합니까? 시대 정신에 투철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주적인지 여러분 인식이 분명합니까? 제가 교수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화문 세력이 지적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민주당 정권들은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파탄나 있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40년간 신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이 양반이 승리를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선전, 선동, 속임수, 그다음에 뭐 퍼주기, 매수, 갈라치기 이런 것을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과 또 자유통일당 또는 우리 광화문 세력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몸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가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광화문 세력은요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사파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들을 주적으로 인정합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광화문 세력은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원칙대로 우리가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뭐냐? 자유에 대해서 분노해달라는 뜻입니다. 주사파가 주적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예. 이청훈 박사. 예.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탈북자보다 탈남자가 더 많았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보다 탈남자, 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인데 이 자유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념이 다른 부분은 이혼한다고, 종교가 다른 부분은 이혼하지 않고 산답니다. 교회, 다른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절에 가고. 우리나라 오죽하면은 지금 200석이 안 되면 미국 가겠느냐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하는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반드시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당선돼서 우리가 미국에 도망가거나 살러가지 않고 놀러 갈 수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우리 자유우파들이 한 200명 이상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황유성 장군님. 사랑하는 애국 성도, 애국 시민 여러분. 어제 오후 5시에 인천 지역 자유마을 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정말 깜짝 놀랐고 기대가 컸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한국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아주 전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거기는 메가더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메가더는 기도하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습의 성공이 더 크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인천은 제가 알기로는 야성이 강한 그런 지역인데 어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분위기가 열졌습니다. 띄워봐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자유마을 가입운동 또는 우리 조직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200석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말만이 아니고 실천만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요한 지역, 우리의 승패를 가늠하는 수도권 지역, 이제 곧 아마 계속해서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우리 기쁨이 커지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도록 애국심이 되도록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뭐 정치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유우파들은 오늘 건국 후 70년 동안에 갖고 나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민족을 개화시키고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건국운동에 앞장섰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섰고 세계 민주화에 앞장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다 까먹고 그 후에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가 하면 대통령 이명박을 구속시키는데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들이 싸우다가 자기들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북한이 지배하도록 제가 방송을 계속 설명한 대로 현재 이미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이 주력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반격하여 자유통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돌아오는 총선에서 또 줄서기 하여 공천권이나 받아가지고 또 4년 동안 정치 놀이터에서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공천권 때문에 이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구 계시는 그 홍준표 시장님, 그 다음에 여기서 저를 반대한 여기 최고위원님들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월요일 날 기자회견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우리는 자유우파 광화문 세력과 우리 기독교 세력과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응청 스님 불교 세력과 이계성 교장 선생님 천주교 세력, 종교 세력 플러스 안보단체,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고 하나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단독 정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실력으로 200석을 해내겠습니다. 방해 놓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내 욕하는 걸 중지시키고 정가훈 목사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개 선언하시면 우리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력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와드리겠다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조직,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서명한 사람이 1800만입니다. 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200석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나는 거기까지 200석이 되면 나는 은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날부로 이제는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줄 줄 믿고 나는 목회자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국교회와 목회하는 일에 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 저는 한다면 합니다. 두고 보세요. 에이 정강훈 뭐 네가 한다고 널 따를 사람이 몇 명이냐 한번 해볼까요? 광화문 운동 나온 사람들은요 다 나하고 같이 죽고 살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저 이계성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응천 스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안보단체 지도자들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저희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내려고 지금 철저한 조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월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유마을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자유마을.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을별로 5,000명씩 조직해서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구별로 3만 명이 조직이 됩니다. 선거구별로 하면 마을별로 5,000명씩 조직이 되고 이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거구별로 3만 명씩 조직해 놓을 테니
여러분 그때 가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요. 뭐 도와달라고 소리 하지 마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서 막 절을 하고 말이야. 그냥 막 가짜로 말이야 집사로 등록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번에 총선할 때 교회 오기만 해봐요. 내가 문 앞에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정강훈 그럼 너가 한다고 전국 교회가 다 말 들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는 조영기 목사님, 김정곤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고 지금도 길자연, 이용규, 지독, 이광선 그 다음에 현재 살아계시는 김사원 목사님 내가 자문을 받아서 다 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지역의 대표인 부산의 대표 최용준 목사님 그 다음에 포항의 정연수 어르신 저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압니까? 아들같이 좋아해요. 아들같이 저를. 그 다음에 경북 대구의 김성동 형님 또 나의 동역자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 장경동 목사님 우는 거 봤죠? 야 장경동 목사 우는 거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라. 그 다음에 또 평택의 강은식 서울에 있는 이 장하길 뿐이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양육한 9만 8천 명의 청교도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래서 이것이 국내 최고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국내 최고의 조직. 아니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강의하다가 그거 나한테 한번 보내줬는데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3대 조직이 있다. 첫 번째 호남향후회 호남향후회라 그럽니다. 호남향후회에 이 조직이 미치는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것이 선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두 번째 해병전후회. 근데 해병전후회는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상당히 이제 약해졌는데 합해서 안보조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보조직이 제한군인회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한군인회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이 어디냐? 청교도 영성훈련 정강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사회학 교수가 설명을 했어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 최고의 조직이다. 대한민국에 정강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왜 그러냐? 증거로 뭐라 그러냐면 정강훈 목사가 성경을 강의하는데 전라도 목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야. 참여하다가 정강훈 목사가 이 김대중을 비판하고 하면은 정강훈 목사 강의 듣고 나온 사람들의 입에서 전라도 목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김대중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걸 말을 돌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조직이 정강훈 목사. 이렇게 사회학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치한다는 분들이 말이야 정강훈 필요 없다. 이제는 뭐 쫓아내야 된다.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난 거기 당원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관계성도 없어. 그랬더니 뭐 세력을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퇴출당해 드리겠습니다. 퇴출당해 드려서 우리는 강화문 플러스 기독교 조직 플러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반드시 200석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 순교의 정신은 이거 아니면 해답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연방제로 통일되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가정, 교회 전체는 끝나는 거예요. 저야 뭐 우리 며느리가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고 갓 태어난 우리 손주도 미국 시민권 태어나면서 시민권이 있어요. 난 미국으로 가면 그만해요. 나는. 여러분들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 혼자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있는 최고의 박사님들 보세요. 예?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 1인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빨갱이를 가르친 1인자 이동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인종석, 이인영 다 가르친 언대에서 가르친 1인자 아닙니까?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 1인자 아닙니까? 군사의 1인자 아닙니까? 이 지금 황유성 장로님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어제 나 혼자 떠듭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라면 귀가 열려서 들어야죠. 어느 정도.
정가훈 목사가 무슨 시간이 남아서 이런 짓 합니까? 나는 여기 방송할 힘도 없어요. 내가 지금도 2시간 지났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누워버려요. 순교의 정신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헛소리 하면 안 되고, 혹시 우리가 5년 동안 가문 광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한 5%, 1% 정도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도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같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도 이번에 200석 만드는 일은 일단 다 합쳐서 전체가 다 합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해내고 200석 후에 그때 가서 또 우리끼리 또 싸움도 좀 하고 그때 가서 또 뭐 욕도 하든지 그건 그 후에 하고, 일단 200석 할 때까지는 모든 정쟁을 중단시키고, 강화문에서 저 스피커 걸어놓고 많이 모이던 20명 30명 걸어놓고 말이야, 그거 막 떠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200석 전략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도 오전에는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에 달렸습니다. 내가 단독 정당을 만든다 선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면 또 공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이 공천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선택을 하기 때문에 반대 사람들이 와서 영향을 주고 있고 불가능하고, 이번에 당 대표 선거했던 데 제도, 1,000원짜리 돈 내는 사람이 각자 자기 253개 후보자들을 선택한다. 야당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거 공간과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훨씬 우리가 우월감을 가집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지율이 7, 80%갈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당원 확보를, 국민의힘 정당에 뭐 몇 명이 들어왔네 다르네 이제 관심 없어요. 500만 명을 넣으려고 한다. 500만 명을 올 연말까지. 이건 장경동 목사가, 내 친구인 장경동 목사가 그래요. 날 보고 그래, 형님 걱정하지 마, 이거 나 혼자라도 넣을게. 장경동 목사님 대단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저하고 생명을 완전히 연합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장경동하고 나하고 또 이간질해서 띄워놓으려고. 그러나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안 나온다. 다시. 난 내가 얘기하면서 눈물 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잘 웃는 목사지, 난 잘 우는 목사가 아니잖아. 근데 눈물 나는 사람이 하나가 우리 엄마고, 내가 눈물 나는 사람 또 하나가 정광훈 목사예요. 누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하고 노냐고. 그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광훈 목사하고 논다고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 그러면 누구 오고 노냐. 자, 됐어요. 장경동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 보다가 더 센 목사님들이 몇 명이냐? 98,000명이에요. 전국에. 그러니까 내가 강화문 운동이 가능하지. 어떻게 나 혼자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응? 김기현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정강훈 목사를 떼어내서 혼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오늘까지 조영기, 김중곤 지시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 김상환 목사님, 또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어르신들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저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단별로 10개 교단별로 지금 조직이 들어갔습니다. 10개 교단별로 각 노회가 약 1,500개가 되더라고요. 노회가. 그래서 각 노회별로 책임자 선정이 들어갔습니다. 우린 200석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노회 있죠. 그 다음에 감리교 같으면 지방회, 순복음도 지방회라 그러는데, 그 지방회에서 각 노회별 책임자 조직이 들어갔는데, 합동 측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합동 측이 제일 빨리 가요. 원래 이 사회운동 같은 거는 합동 측이 잘 안 하거든요. 통합 측이 잘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합동 측이 벌써 완성했습니다. 각 노회별로 책임자 1명입니다. 황준선 장로님, 고신이죠? 고신이 좀 시원찮아요. 장로님이 좀 고신 출신이니까. 분발하겠습니다. 고신에서 그 노회별로 책임자, 장로 1명, 목사 1명입니다. 장로 1명, 목사 1명. 그러면 약 3,000명이 될 것입니다. 3,000명이 되면 우리가 또 인류 호텔 잡아서 우리 함께 또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절대로 이번엔 양보할 수 없어요. 200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재림만 안 하면, 그 전에 재림만 안 하면 반드시 200석을 저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해낼 것입니다. 나 교회를 다 팔아서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곳이 전체니까. 안 그러면 교회도 없어져요. 연방제 통일로 가보세요. 교회가 어디 있나?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6.25 때도 10만 명 올라갔거든요. 박헌영을 비롯해서. 박헌영, 조수왕, 이동희, 김규식 다 죽었어요. 북한 가서. 북한이 좋다고 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김학선 교수님의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거꾸로 내려왔잖아요. 한국으로.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을 다 죽이니까. 이게 또 우리 앞에 또 이루어졌는데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행사를 월요일 날 이제 오전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월요일 날 저녁에 17시 30분에 일산에서 합니다. 일산에서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조희상 대표한테 연락해 주시고 제일 큰 데 얻어놨습니다. 저녁에 5시부터 그런 만찬해 가면서 저녁 먹으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는 이상억 목사님, 의정부. 이 장소는 오늘 저녁 방송에 그 조나단 방송에서 이거 장소까지 다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수요일 날, 수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구리. 이번 주의 행사는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별로 어제 인천에서 한 것처럼 다 밥 먹으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래서 어제 인천에서 이제 그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인천도. 그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비춰주시면 좋은데, 인천 행사. 황중선 우리 장로님이 이거 보세요. 저 인천 행사거든. 인천 행사요. 장로님도 가르쳤죠. 그럼요. 이제 헌법에 대해서. 예. 많이 왔죠. 많이 왔죠, 목사님. 솔직히요, 난 저기 가기까지는 저 사실은 조금 졸리면서 갔거든요. 졸리면서 힘이 없어 갔는데 가보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꽉 찼고, 이야, 끝났구나. 저 행사는 인천의 14개구, 인천의 14개 합니까? 14개. 인천의 14개 구 선거구거든요. 14명을 우리가 다 당선시키려고 어제 우리가 2차로 우리가 4월 때도 행사했고 어제도 행사했는데 거기서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뭐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자기가 하는 일, 학생들은 학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직장 가고 또 자기 하는 일이 다 있는데 그것을 부업으로 하고
제1업 내가 1년 동안 제1업은 애국운동 하는 거. 네. 애국운동 하는 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냐. 하루에 10명씩을 전화로 신청을 받든지 길거리 가서 하든지 하루에 10명씩을 하기로 어제 우리가 생명 우리 결단을 했어요. 네. 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자 이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그래 이것이 지금 전국에 내가 한 바퀴 다 돌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장춘체육관에서 이미 작년에 불 붙었어요. 장춘체육관 집회 사진 있으면 한번 비춰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 그때에 저하고 한번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3.1절 집회도 모이는 거야. 언론들이요. 아이고 정강훈이 이제 단불 꺼졌어. 이거 뭐 5년 전에 강원 집회할 때야 모이지. 누가 네 말 듣겠냐. 언론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게 장춘체육관 집회인데 이때 우리가 언약식 하기를 뭐냐. 정강훈 목사가 죽어 그러면 죽기로 살아 그러면 살기로 정강훈 목사와 함께 생명을 연합하기로 물론 나도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다. 이게 전부 다 공동 서약한 거예요. 네. 이거 공산당보다 더 세요. 다 있었습니다. 조혜대 목사님. 계셨죠? 예, 그럼요. 내가 그래서 뭘 어떻게 설명했기에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행적인 한미동맹 기독교 입구는 세상에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나하고 생명을 같이 연합하자 했더니 다들 감동을 먹고 하겠다는 거야. 이 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전국을 또 일주하면 하랍니다. 부산역 광장, 그 다음에 대구역 광장, 그 다음에 또 대전역 광장, 또 저기, 광주, 전주, 우리가 또, 연설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4월 29일 날 D-Day, 4월 29일 날이 무슨 날이냐. 다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나도 전략을 가지고 싸우려고 간첩을 9명 심어놨어요. 민노총에 3명, 정교조에 3명,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들 2명은 내 간첩입니다. 내 간첩. 절대 못 잡아내. 근데 오래전에 심어놨는데도요. 걔들이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왜냐하면 걔들이 정강훈 욕을 제일 세게 하거든. 그죠? 정강훈이 죽일 놈의 새끼 막 이러니까 절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작년 9월 달에 나한테 회의가 왔어요. 나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다 대표자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 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은 6개월 안에 그냥 연방제로 간다. 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 그쪽의 전략대로 6개월 안에 간다 그랬으니까 아마 지방자치선거, 작년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통일헌법이 통과됐을 거라고요. 끝난 거예요. 나라 끝난 거예요. 이재명은요, 앞뒤 없는 사람이야. 미국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박근혜처럼 1년 안에 다시 재탄핵을 한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쟤들이 완성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재탄핵이면 5월 달입니다. 5월 달. 이제 5월 달이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탄핵을 이제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절 날 5월 2일 날 총동원 명령 내려놨어요. 저쪽이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총동원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 5월 2일 날. 이게 탄핵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인데, 그래서 저는 선제적 대결을 하기 위해서 4월 29일 날 우리도 총동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만찬 지역별로 다 하고 또 전국에 순회해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세운 2019년 10월 3일 집회, 그 집회를 더블로 능가하는 이것에 선제적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200석 하기가 너무 안심되고 그대로 갈 줄 압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한 적 없지만 앞으로도 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선지자 역할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정치도 해보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선지자 역할은. 그래서 난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할 거니까 오해하지 없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국민들은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우리가 200석 만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하는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십시오. 뭐 어떻게 사시든지. 그러나 200석 만들어 자유통일하는 데까지는 좌파고 우파고 전 국민들이 다 저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조나단 방송 이제 하는데 이제 10,000명이 넘었는데 실시간 10만 명 좀 한번 넘겨보자고요. 10만 명. 그러니까 지금 10,000명 들어오신 분들이 10명씩을 낮에 미리 공작을 해놓으라고요. 전화해서 조나단 방송에 들어가자 해서 10명씩. 그러면 10만 명 되잖아요. 10만 명이 다시 10명씩 하면 10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요 선거고 뭐고 다 끝나버리지. 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공작에 들어가시고 오늘도 토요일인데 이제 잠시 후에 또 강화문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려고 안보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문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고 전국에 있는 서명팀들 파라솔을 놓고 서명하신 분들에게 내가 말 표현을 잘 못해. 나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속으로는 잘하는데 겉으로 말이야 막 립서비스 이런 걸 난 잘 못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내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통신사 이동, 핸드폰 그것이 지금 한 주일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각 교회, 각 지역별로 10명씩만 모아놓고 누가 신청을 하면 우리 전문가 청년사업단이 가서 통신사 이동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명이 가입하면 한 달에 2천억입니다. 한 달에 2천억. 1년이면 약 2, 3조의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이래야 예수한국 복음통이 되고 저는 이미 벌써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모든 교단별로 원로 목사님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내가 지시했습니다. 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주려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청년 사업단들이 간단한 걸 가지고 한 달에 2천억을 버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원로 목사님들 고생하신 목사님들 다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지병원 5,000석 병실 5,000석을 지금 이건 오래전부터 내가 구상을 한 건데 그래서 남순이 아들 노태한이를 세상에 건국대학교 일반학과 들어가 있는 놈을 강제로 대학시키고 의과대학에 보내가지고 이제 의사 공부 다 했고 의사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의사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5,000실 복지병원을 지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미국 가서 봤거든요. 이야,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간호사들이 다 찬양대가 돼가지고 막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하늘나라를 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것이 기반이 다 마련됐습니다. 이제 하여튼 우리가 200석만 만들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갑시다. 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